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실기편 23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3강인가요? 부터 22강까지 수식 정리를 한번 반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번에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부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CT를 따져. 이랬을 때 이걸 우리가 I1이라면 여기 이 전류를 IC1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때 이 IC1은 I1에다가 여유율을 주라고 그랬죠. 그죠? 1.25에서 1.5배까지 생각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별유비다 이렇게 하면 입력 대비 출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시하게 줄게 IC1, IC2 이렇게 했고, PTB는 전압비니까 입력 전압 대비 출력 전압 이렇게 두면 되죠. 자, 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 보시고, 우리가 거리 계정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지우겠습니다. 거리 계정기는 여기에서 CT를 따죠. CT를 따고 여기에서 PT를 따지 않습니까? 여기 21번이라 그랬죠. 디스턴스 릴레이. 그럼 21번 계정기인데 이게 안에 거를 우리가 Z1, 바깥을 Z2 이렇게 뒀죠. 그래서 우리가 Z1은 아시다시피 I1분의 V1 이렇게 될 거고요. Z2는 I2분의 V2를 잡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쭉 해보면 결국은 Z1분의 Z2는 이렇게 되죠. PTB가. 그래서 이 Z2로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한번 유도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비오차라는 이야기는, 오차는 어떻게 됩니까? 참값에다가, 그죠? 참값에서 측정값을 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오차율이다 그러면 참값에서 측정값을 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측정값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비오차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때 참값은 공칭별유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측정값은 측정별유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렇게 비오차를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력계인데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 여기에 지금 부하가 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부하가 달리면 이 부하 전력을 P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CT를 따겠죠. CT를 따고 여기 또 다시 뭐 따고 PT를 따죠. 여기에 전력계를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전력을 P2라고 하면 삼상이면 P1은 루트 3 V1 I1에 코사인 시타가 이래 되겠죠. 그럼 P2는 루트 3에다가 V2 I2 코사인 시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날라가죠.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거는 V2분의 V1이고 이게는 I2분의 I1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 PTB네. 입력 대비 출력이니까. 이것도 입력 대비 출력이니까 이거는 뭐? CTB 이렇게 되죠. 그래서 PTB에다가 CTB로 곱하면 성률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넣으면 우리가 구하고는 P2는 바로 구해지네. P1은 P2에다가 PTB 곱하기 CTB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성률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럼 결국은 성률 M에다가 P2만 구하면 되죠. 이 P2는 뭡니까? 예, 전력계 지시값이죠. 이렇게. 그죠? 간단하죠? 페이지 좀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력계인데, 전력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원판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판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원판이 돌아가면 원판에 회전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회전수가 많이 돌아가면 전기세 많이 내는 거고, 적게 돌아가면 적게 내겠죠. 그래서 이 전력계를 저는 요 계기 정수 가지고 유도한다 그랬죠. 그래, 계기 정수 K가 단위를 보니까 여기가 레볼루션이고요. 여기가 킬로와트의 아워 아닙니까? 그럼 요걸 수식으로 표시하면 레볼루션의 회전수가 될 거고, 요건 전력이 될 거고, 요거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을 우리는 초로 고쳐야 되니까 H를 고치면 P 값에다가 K 값에 회전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시간 단위가 아워라고요. 그럼 아워를 초로 고치면 아워는 아워 곱하기 아워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 N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단위가 뭐 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 초는 H 아니죠. 난리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따라서 H 값은 P 값에다가 K 값에다가 N 곱하기 3600 이렇게 하면 되네. 그죠? 그럼 이때 시간이 T초가 되죠. 그럼 요 그대로 해서 요 만약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요 P가 반드시 뭐다? 킬로와트입니다. 요거 조심하면 되죠. 요 식 그대로 집어넣어서 요 식을 이 식이 유도가 되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유도해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이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단상전력계 두 개를 가지고 삼상전력을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엔 L1, L2, L3가 있으면 여기에 P1, 여기에 P2, 여기에 삼상 모터가 이렇게 달린다면 이래 달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달고 여기 안 달고 여기에 달아도 되죠. 이렇게. 이랬을 때 이 지시값, 그래서 유효전력은 지시값만 바로 읽으면 되죠. 그 P는 지시값 P1 플러스 P2로 이렇게 읽으면 되고, 무효전력은 루트 3에다가 P1 빼기 P2 하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 비상전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P1을 달았고요. 여기는 안 달았고, 여기에 P2를 달았죠. 이렇게. 달고, 여기에 암메터를 달았고요. 여기에 모터가 있다라면, 여기에 볼트메터를 달았죠. 이렇게. 그럼 이 값하고 이 값이 뭐야? 비상전력이죠. 그래서 비상전력은 루트 3에다가 VI 이렇게 하면 되죠. 이때 VI는 이거는 암메터 전압계의 지시값이고, 요거는 전류계의 지시값이었죠. 요렇게 우리가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상전력을 이렇게 하면 되죠. 계기가 있다 그러면 루트 3에다가 VI 이렇게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단락 용량입니다. 많이 했던 거. PS는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PN 전격 전압이죠. 이거는 같이 루트 3 VN의 요때 IS 이게 단락 전류입니다. 요거는 전격 전압이고, 요때 IS 이거는 단락 전류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단락 전류로 다 했죠. 그죠? 퍼센트 Z분의 100의 IN이고, 9번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R이 있으면 장이죠. R이 있으면 이걸 퍼센트 R로 바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퍼센트 R을 또 R로 바꿀 수가 있고요. X를 퍼센트 X로 바꿀 수도 있고, Z를 퍼센트 Z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 바꿀 때 요게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퍼센트 Z를 바꾸려면 반드시 10V 제곱분의 P에다가 Z라 그랬죠.
이때의 V 값이 킬로볼트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하면 %R은 10V제곱분의 PR 들어가면 되죠. 여기서 R 구하면 되고 여기서 뭐 Z 구하면 되죠. %를 Z로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X는 그러면 10V제곱분의 P에다가 X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X를 주고 X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Z를 주고 Z를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요거는 꼭 기억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요때 이 V 요 전압은 반드시 뭐해야 된다. 킬로볼트로 넣으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조금 치워볼게요. 우리가 이게 자가 발전기의 최소 용량인데 여기 가끔씩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부하가 발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하가 모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타는 기동 전류가 크죠. 이렇게 기동 전류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이렇게 전압 강화가 좀 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전압 강화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요 뜻이 뭡니까 이게 2의 1 마이너스 2는 이 전압 강화율이죠 이거. 그죠? 우리가 전압 강화율이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 2분의 1의 마이너스를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전압 강화율이죠. 여기에다가 요게 리액턴 성분 넣죠. 여기에다가 기동 용량, 모터의 기동 용량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가 발전기의 최소 용량이 나오죠. 요 식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좀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과전류 차단기에 전격 전류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게 차단기 전격 전류는 이렇게 델타분의 모타의 전류에다가 이 베타가 이거죠. 기동 전류죠. 되게 지기동은 한 6배 정도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차단기에 규약 동작 비율 델타가 있다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차단기가 이쪽에 차단 전류를 하면 이쪽에는 차단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곡선 커브가 내려왔다가 이래 꺾인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차단 전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차단 전류를 나타내는 게 규약 동작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규약 동작 비율에다가 모타의 전류에다가 여기 기동 전류가 들어가는 거죠. 요 꼭 이 식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축전지의 셀당 최저 전압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많이 달리겠죠. 이렇게. 그러면 개수 n에다가 전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선로에 전압 강화가 있을 거고 여기에 배터리가 이렇게 있겠죠. 부하를 달겠죠. 그러면 이때의 전압을 VA라고 이때의 전압을 VC라 한다면 개수 n에다가 V는 이렇게 요 전압 강화 VA에다가 플러스 VC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최저 전압은 n분의 VA 플러스 VC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차 측의 충전 전류입니다. 그러면 전격 방전율이 우리가 여기에서 납이죠. 연 축전지는 몇 시간 잡습니까? 5시간을 잡죠. 10시간을 잡네. 그죠? 10시간을 잡고 알칼리 축전지는 5시간 잡죠. 요것만 조심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똑같은 전압이니까 결국은 전류니까 부하가 VI이지 않습니까? 여기 표준전압 V면 날아가면 I가 되고 충격
정전 용량은 암페어 아워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시간 아워니까 날아가면 다 암페어면 남죠, 이렇게. 그래서 연축 전지는 이게 10시간이고 알칼리 축전지는 5시간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의 발전기 출력은 제가 요걸 주어지죠. 요거 입사 광선량. 그러면 이렇게 입사량, 입사 광선량 단위를 보면 킬로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킬로와트니까 이 곱하기 뭐하고 면적을 곱하면 되죠. 이렇게 여기다가 곱하기 면적을 하면 이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반사율 주고요. 반사율 주고 그 다음에 뭐 효율 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면 이 값이 바로 뭐다? 태양광 발전 출력이죠. 그죠? 이 크게 뭐 외울 게 아니고 요걸 보시라는 거, 요걸 보시라는. 반사율이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지면 1이고, 주어지면 그대로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평면 조도입니다. 수평면 조도는 여기에 전등이 있으면 여기 바로 내려오면 법선이죠. 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죠? 요게 무슨 조도? 수평면 조도죠. R제곱에 뭐 코사인 시타, 여기 시타 됩니다. 그 다음에 점광원의 평균 광도는 이거 제가 왜 하라 그랬죠? 광도는 3차원의 면적 입체각이죠. 이렇게 입체각분의 광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2파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분의 F 돼가지고 요거는 부득이 여러분이 좀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그 다음에 번데기 공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번데기 공식은 번데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조명을 다는데 벽면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하고 벽면을 이용하는 경우죠. 그러면 여러분이 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뭐 반자도 되고요. 반자도 되고 천장도 되게 반자죠. 여기 벽이라고. 여기에 벽이면 벽하고 요 거리는 좀 짧죠. 이걸 S1이라고. 벽이 없는 이 거리, 이거를 S2라면 S1은 요 벽이 있으니까 좀 거리가 좀 짧게 붙여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얼마로 붙입니까? 벽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거는 2분의 H만큼 하고요. 요건 얼마? 예, 3분의 H만큼 해라 이 말이죠. 요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총 광속입니다. 광속일 때 이 F0는 순수한 전구의 광속이죠. 그럼 요거는 반사가시 있을 거 아닙니까? 등기구. 이 반사가 효율하고 등 광속에다가 반사 효율을 합치줘야지 총 광속이 되겠죠. 여기서 F0를 구하라면 이렇게 구하면 되고, 광속 발산도는 면적분의 F니까 여러분이 광속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등 효율은 소비 전력분의 광속이죠. 하나 더, 발광 효율이 있다 그랬죠. 발광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방사 속분의 뭐 광속이라고 그랬죠. 이거 단위로 루멘이고 요거는 와트입니다. 그죠? 이래서 이걸 우리가 열 방사속 이렇게 했죠. 태양에서 뿌리는. 자, 그 다음에 22번이 여기가 지금 광속 발산도지 않습니까? 여기가 방사면에 할 때, 투과면에 할 때, 그 다음에 글로브, 그죠? 이거 할 때 글로브 효율이라고 그랬죠. 그럼 글로브 효율은 이게 흡수율 아닙니까? 흡수율분의 투과율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요거는 입력이고 요거는 뭐야? 출력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가 있으면 여기에 흡수율을 알파라고 하고, 그죠? 입사가 들어오면 이게 반사율이 로가 있죠.
뚫고 나가는 투과일도 있죠. 그래서 알파에다가 로에다가 투과일하면 1인데 일반적으로 거의 다 모든 물체는 투과가 안 되죠. 그러면 이게 흡수율이니까 알파가 되겠지. 알파는 그러면 1 마이너스 로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 마이너스 로에 타오가 나왔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광속 발산도는 휘도하고 할 때 R 이꼴 뭐 파이 B라는 수식이 있다 그랬죠. 그럼 R은 뭐야? 반사면을 할 때는 로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명에서 자, 우리가 이때 우리가 실 지수했을 때 이 실이 룸이라 그랬죠. 그죠? 방이라 그랬지.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에다가 높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높이에다가 가로 이 x를 가로로 할까요? y를 세로로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펌프의 전동기 용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이 두 개가 있는데 펌프는 효율의 분의 9.8에다가 HQ 이렇게 놓고 요게 기계 상수 K 값을 여유를 주라 그랬죠. 그럼 H는 미터고 Q는 미터 삼성 퍼 세크죠. 그래서 Q를 최적에다가 시간분의 1 이때 초입니다. 그죠? 이렇게 놓으면 된다 그랬지. 요 수식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초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동기입니다. 덜 올리는 전동기 건상용. 건상용은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PM은 9.8에다가 아니죠. 여기는 효율에다가 9.8에 HQ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K값 여유를 없으면 1로 주면 되니까 그럼 HQ는 단위가 미터에다가 여기는 시간분의 미터 삼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시간분의 미터고 미터 삼성이니까 미터 삼성은 1톤이라 그랬죠. 그럼 요거를 W로 무게로 고치고 미터 퍼 세컨은 속도로 두면 되죠. 그래서 이 PM이 니타분의 9.8에다가 HQ의 K인데 이 값을 1로 주고 이 값을 하면은 이타에다가 9.8의 무게에다가 속도 이렇게 주면 되죠. 똑같은 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27번을 보시면 이거는 전열기의 용량이죠. 전열기의 용량이니까 이것도 어렵지가 않죠. 여기서 우리가 Q값이 MC에다가 델타 T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가 킬로칼로리죠.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킬로와트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킬로칼로리를 환산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킬로칼로리가 킬로칼로리는 여기에 킬로칼로리에다가 곱하기 여기 얼마냐면은 860 킬로칼로리죠. 킬로칼로리는 1 킬로와트 아워라 그랬죠. 그럼 날라가죠 이거. 그럼 킬로칼로리가 860분의 킬로와트의 아워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860분의 아워에다가 와트라는 단위가 나오죠 이렇게. 이게 날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날라가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다가 860에다가 여기에 와트를 1로 놓고 여기에 시간을 들어가면 되죠. 시간분의 1 들어가서 킬로와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넣으면 여기에 860에다 이때 T, 요때 T는 반드시 시간입니다. 효율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MC에다가 T2-T1 이렇게 들어가면 킬로와트가 되겠죠. 요때 C는 비열입니다. 이 M은 무게입니다. M이 킬로그램이죠. 이렇게 킬로그램인데 우리 문제에서는 1리터다 이렇게 하면 몇 킬로입니까 이거? 1kg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제 기억이 그때 15리터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15kg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지울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발열량을 구하라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H는 0.24의 I제곱 RT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뭡니까? P는 I제곱 RT의 와트죠. 맞습니까? 와트인데 이 와트를 지금 뭐로 고쳐야 돼? 칼로리로 고쳐야 되죠. 고치니까 0.24 I제곱 R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수차의 회전 속도인데 이거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N은 요 비속도, 특유 속도에다가 P분의 H인데 5, 4, 1, 2. 요때 P는 반드시 뭐 킬로와트입니다. 요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4, 1, 2.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30번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임피던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임피던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R 플러스 JX 아닙니까? 이 크기 들어가면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퍼센트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퍼센트 Z는 퍼센트 R에다가 플러스 J에 퍼센트 X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퍼센트 Z는 이렇게 보면 되죠. 퍼센트 R의 제곱에다가 퍼센트 X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태분한 정리입니다. 태분한 정리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원이 많이 있으면 여기에 대표적인 전원을 VS라고 잡고요. 여기를 전원척으로 본 임피던스를 ZS라고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여기 A하고 B 단자를 떼놓고 여기에 어떤 부하를 달겠죠. 이렇게 이걸 ZL이라 합시다. 그럼 여기 딱 붙였을 때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여기 흐르는 전류.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퍼센트가 아니고요. 여기에 ZS 플러스 ZL분의 VS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태분한 정리, 이게 태분한 정리입니다. 여기 태분한 정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느냐 하면 요 VS 구해야 되고 ZS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VS는 필요한 당사자에 걸리면 되겠죠. 그런데 ZS는 어떻게 예를 들면 요렇게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왔던 문제 제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그때 220V인가 여기에 접지장이 여기 15ohm이었고요. 여기에 105ohm이었던가 그렇고 여기 인체 저항이 여기가 3kΩ인가 이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래 됐을 때 지금 요만침 요거 있죠.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겁니다. 바꿀 때 지금 요 양단에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S입니다. 아시겠죠? 요 직접 여기에 붙는 거니까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S고 그 다음에 ZS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ZS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전압 소스가 있죠. 전압 소스는 쇼트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전류 소스는 들려버리죠. 개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압이니까 바로 쇼트 시켜버리면 요 저항과 이 저항이 병렬이죠.
그래서 ZS는 10 플러스 100분의 10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태분한 정리는 이 VS하고 ZS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력이 제한전압인데 제가 저번 강의 때 이 수식을 이해하라고 제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말을 빼먹었어. 무슨 말이냐면 피레기는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피레기를 달죠. 이렇게 피레기를 달면 이 선로를 임피던스 Z1이라고 이 선로를 임피던스 Z2로 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입사 전압이 있겠죠. 이렇게 입사 전압이 있고 일로 떨어지는 사고 전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피레기의 제한 전압은 이 피레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지 않습니까? 그럼 피레기 양단 전압은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조화라고 Z1 플러스 Z2에 2가 있기 때문에 Z2가 올라오고 여기에 제가 이 I를 빼먹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Z1 플러스 Z2분에 두 개 막 곱하라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사고전류 IG를 이렇게 구하면 되죠. 요걸 제가 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외우기 좋게 하라고. 그런데 여기 외울 때 Z1 플러스 Z2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위에 2기 때문에 2가 올라오라는 거야. 요걸 강조하다 보니까 요게 지금 입력 전압값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요 피력이 제한 전압이 한번 또 나올 겁니다.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입력 전압이고 여기는 뭐 사고전류입니다. 이렇게 요 사고전류인데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다시 할게요. 여기 쉽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C의 제한 전압은 일단은 Z1 플러스 Z2를 다 더하고요. 2가 올라가서 Z2 빼기 여기 또 빠졌다 그지? 여기 입사 전압 E1이고 EI고 그 다음에 Z1 플러스 Z2분의 두 개를 막 곱합니다. 이렇게 하고 IG전류 요 흐르는 이전류는 여기에 곱하고 입력값은 여기에 곱합니다. 여기 피력이 제한 전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수식을 꼭 피력이 제한 전압을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예, 다 됐네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